사람들이 하도 독거미해서 독거미를 사봤습니다. 조금 철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커뮤니티든 유튜브든 기계식 키보드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이름이었죠. 가성비 키보드의 대명사가 된 아울라 키보드 F108 프로 사봤습니다. 이 제품에 대한 리뷰 결말 먼저 선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 책상이 보이시죠? 여기에 놓인 이 키보드는 아울라 독거미 108 키보드가 아닙니다. 네, 퇴출당했죠. 왜 퇴출당하게 되는지 리뷰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. 점검, 구독과 좋아요. 저는 이 제품을 광군제 때 샀습니다. 할인 코드까지 싹 다 해가지고 6만원대에 구매했죠. 그런데 지금 쿠팡에서 보니까 6만원대에 그냥 팔고 있네요. 광군제 때보다 많이 싸지긴 싸졌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에 LCD도 달려있고 트라이 모드에다가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싹 다 들어가 있는데 6만원대라면 뭐 그럭저럭 리즈너블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미쳤다고까지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가성비 제품이면 틀림이 없어 보이네요. 일단 첫 번째로 소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. 가스켓 마운트 구조의 흡음재가 내부에 5겹으로 쌓여있는 데다가 이 키보드 자체 내부에 통울림이 거의 없고 타건할 때 도각도각 하는 소리가 되게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.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타건음이면 뭐 솔직히 인정할 만해요. 키캡의 퀄리티도 괜찮았습니다. 제가 손에 기름이 되게 많은 편인데 키캡을 PBT 이중 사출 구조로 제작을 해서 표면이 번들거리지 않고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. 핫스왑도 지원하니까 축 교체도 굉장히 자유롭고요. 이거 뭐 굳이 축 교체한다고 뭐 이걸 끊었다가 붙였다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더불어 요즘에 모든 키보드들이 다 이거 채택하고 나오죠. 바로 체리 프로파일입니다. 대충 이렇게 사양표 보시다 보면 체리 프로파일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. 독일에 있는 유명한 키보드 회사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한 프로파일이에요. 특허가 있거나 라이선스비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회사에서 인체공학적인 설계라는 마케팅을 하기 좋은 개념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파일이에요. 때문에 이 제품 오래 타이핑해도 손가락의 피로감이 되게 적습니다. 아니 그런데 정통 레오폴드 FC900R 기종을 사용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타건을 해보려고 키보드에 손을 딱 올려놓고 보니까 야 이거 키보드 높이가 좀 높은 거야. 이 체리 프로파일의 특징이라고 하면 인체공학적인 각도 설계도 물론 있겠지만 그 각각의 키캡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이게 되게 좀 얄쌍한 느낌을 주거든요. 그런데 직접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레오폴드의 체리 프로파일보다 상당히 높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. 아니 그래서 이거 뭐 잘못 만들어진 건가? 아니면 사기인가?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각 열에 있는 그 각도가 다 일치하는지 QHZ키를 각각 뽑아서 비교를 해봤는데 또 각도는 또 일치합니다. 그렇게 보면 체리 프로파일이 맞기는 맞는데 높이가 다른 거죠. 사실 여기서 독거미의 차별점이 나오게 됩니다. 타건음에 특별히 신경 썼다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. 체리 프로파일 키캡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이 키캡의 높이가 굉장히 낮다는 데 있습니다. 때문에 이 체리 프로파일이 적용된 레오폴드 키보드를 치다 보면은 이 청축과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이 청축의 찰칵찰칵하는 소리가 되게 경쾌하게 들리게 돼요. 그래서 이 레오폴드 FC900R은 청축과 체리 프로파일 키캡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산뜻한 타건감을 안겨줍니다. 하지만 주변인들에겐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키보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이 키보드를 쓸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전 보시다시피 혼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. 때문에 저는 이 청축의 상쾌한 타건감을 마음껏 즐기고 있죠. 하지만 공동 사무실 공간에서는 이 정숙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독거미는 이런 분들에게 딱 알맞게 키캡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. 직접 타건음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높이가 더 높은 독거미의 이 키캡이 안 그래도 낮고 정돈되어 있는 스위치의 소리를 한 번 더 감싸주면서 완전히 좀 도각도각한 그 느낌을 완성해주고 있더라는 거죠. 그런 면에서 이 독거미 키보드는 청축 레오폴드 기계식 키보드보다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. 사실 뭐 좋은 점은 이뿐만이 아닌데 상단에 달려있는 1.14인치의 LCD 모니터도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 중 하나예요. 배터리 잔량이나 연결 상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각종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죠. 키보드가 내는 각종 LED 라이트의 색상도 수만 가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. 거기에 이 모니터 상의 GIF 애니메이션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저도 점검으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해봤습니다. 어때요? 조금 보기 괜찮은가요? 점검, 구독과 좋아요. 이 기기를 계속해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했던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모니터 옆에 붙어있는 이 알루미늄 노브입니다. 이게 생긴 건 굉장히 세련되고 괜찮아 보여요. 그런데 문제는 조작감이었습니다. 이 회전시키는 돌리는 입력이 너무 민감해요.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누르는 입력은 또 너무 빡빡하죠. 돌리는 건 살짝만 스쳐도 입력이 되는데 누르는 건 꽤나 힘을 많이 줘야 눌린다?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? 누르기 전에 삐끗해서 다른 항목이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
눌렀을 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전혀 엉뚱한 조작이 선택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이 똑같은 짓을 두세 번씩 반복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버벅거리게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. 돌림은 너무 가볍고 누르면 너무 무겁고 이 밸런스가 진짜 안 맞습니다. 근데 이 키보드가 제 책상에서 퇴출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. 바로 이겁니다. 스페이스바가 한쪽이 들리면서 입력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아니 왜 사생결 따느라고 키보드를 연타를 하고 자빠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, 사실 저는 영상 편집을 주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. 평생 동안 써온 키보드들을 이 정도 강도로 엄청나게 연타를 해왔었어요. 이런 정도의 강도로 연타를 했을 때 망가지는 키보드는 지금껏 단 한 종도 없었어요.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키보드 엄지손가락으로 최대한 세게 내리쳐보세요. 여러분들 대부분의 갖고 계신 키보드들은 그 정도로 세게 친다고 키보드가 한쪽이 들리거나 입력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. 심지어 진짜 퀄리티가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애플 정품 키보드도 이런 식으로 타건했을 때 입력이 안 되는 법이 없었어요. 물론 제가 가장 초반에 썼던 매직 키보드는 고장이 나기는 했어. 쓴 지 한 5년 있다가 말이죠. 구매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스페이스바가 들려 올라오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가만히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이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눌리는 스위치가 위치하고 양쪽 옆에는 스테빌라이저가 위치하게 됩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기계식 키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각 스위치의 윤활제들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출고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. 이 눌려지는 느낌 자체가 좀 산뜻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배려를 한다는 말이죠.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바 스테빌라이저에다가 너무 많은 양의 윤활제를 떡칠을 해서 내보냈다는 겁니다. 때문에 너무 쉽게 고장이 나고 문제가 이렇게 너무 잦게 발생을 하니까 야 이거 내가 가품을 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윈도우에 이 키보드를 물리고 드라이버를 다운받고 여러가지 셋업을 돌려본 결과 정품이 맞기는 맞았어요.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GIF도 잘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더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게 원래 품질이 이렇다는 건데 야 이걸 이렇게 해서 출고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.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경향이 있어서 이 제품을 쓰는 것을 중단하고 기존에 쓰던 FC900R을 다시 데려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에 대한 장점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. 첫째, 가격 대비 스펙이 굉장히 압도적인 편이에요. 옛날엔 압도적이었는데 요즘은 좀 평범하더라. 풀배열 기계식 키보드에 트라이 커넥션 모드도 지원을 해주고요. 유선도 연결이 되고 2.4GHz의 그 동글 연결까지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최대 5개의 서로 다른 기기에 맞물려서 수합해가면서 이 키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. 거기에 8000mAh 대용량 배터리까지 있어서 진짜 장시간 동안 사용을 해도 이 기계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죠. 연결 안정성도 꽤 좋은 편이라 유선으로 연결하든 2.4GHz로 연결을 하든 블루투스로 연결하든 이 연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. 더불어서 이 USB 동글 자체 여러분들 여기다가 놨다가 저기다가 놨다가 잃어버리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데 이 제품에는 이 2.4GHz 동글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따로 있어요. 얼핏 만져보면 덜그덕거려가지고 이거 쉽게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자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안으로 쏙 들어가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빌드 퀄리티 역시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마감도 깔끔하고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. 두 가지 빼고요. 스페이스바에 기름 떡칠해 놓은 거랑 노브 퀄리티 2개 빼고는 나머지는 빌드 퀄리티가 다 좋아. 너무 좋아서 사실 이 제품을 그대로 쓰고 싶은데 이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좀 마음에서 꺼려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이 두 가지 부분에 조금 예민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선택하는데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. 저처럼 하루에 스페이스바 수천 수만 번씩 클릭하시는 분들, 이 제품의 수압을 자주 하셔야 돼서 노브를 자주 조작하셔야 되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조금 이 제품 선택하시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. 점검 점수 7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인상은 매우 좋고 소리도 너무 좋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치명적인 단점들 몇 가지가 이 점수를 많이 깎아먹는다. 저 같은 사람들이 아닌 좀 일반적인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? 다음에 또 만나요. 봄빵!